오늘은 자모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플랫을 그리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플랫을 그리는 게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프로그램 상에서 해주는 거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SPSS 프로그램이 플랫을 그리는 거에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고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 플랫이 R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적용돼 가지고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쓰기가 어려워서 R은 또 자모비 프로그램에서 많이 넘어와서 오늘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냥 임시로 아무 데이터나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모비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그냥 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뭐 별거 아니 그냥 연습용 데이터 같은 것들도 열 수 있거든요.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빅5 성격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아무거나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 관련된 분석 자료에 맞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패스 어널리시스면 뭐 패스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어볼 수가 있고,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듈에서 자모비 라이브러리 들어가시면 어떤 모듈이 있냐면 플렉스 플랫이라고 오늘 할 게 있거든요. 여기 쭉 내려가시면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지만 여기 플렉스 플랫 그래피컬리 베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있죠. 요게 있고 요게 이제 R 소프트웨어에 있던 건데 자모비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거랑 요 밑에 있는 JJ set 플랫이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R에서 많이 쓰는 이제 어떤 플랫의 패키지인데 요것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톨 했기 때문에 저는 인스톨드라고 나와 있는데 안 하신 분은 요걸 쓰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이 사활 매트릭스도 굉장히 핫하게 이것저것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새로 업로드 하신 것 같죠.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플렉스 플랫인데 설치하면 이렇게 플렉스 플랫이 있고 플렉스 플랫 옵션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메뉴가 나오고요. 아웃컴 베리어블에 뉴로티시즘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뉴로티시즘에 대한 일종의 히스토그램이 제시가 되죠. 히스토그램이 제시가 돼서 신경증 참가자들의 신경증의 분포가 어떤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정규 분포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냥 이제 오픈리스 같은 것도 해서 파악을 하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굳이 왜 해보냐 라고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다가 이제 뭐 코딩을 실수를 하거나 뭔가 데이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어떤 이제 데이터가 뉴로티시즘이 뭐 99로 입력된 게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분석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고 결과가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방금 이제 뉴로티시즘이랑 굉장히 다른 90부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왼쪽에 다 몰려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90부가 아니겠죠. 90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우겠습니다. 원래대로 이제 문제가 없는 데이터들 1.5에서 4.5까지의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건 사실은 SPSS 히스토그램에서도 다 되죠. 그런데 뭐 이런 것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미군들에 대한 데이터인데 여기 자살 사고가 있거든요. 자살 사고가 있는데 자살 사고 같은 거 그려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빈도수가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분석의 분포를 확인할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predicted variable 이렇게 있어서 예측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신경증을 만약에 예측하는 게 뭐 어떤 이제 동조성이다 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연결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양이 나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볼 수도 있고 타입 여기 fit 옵션을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선형 회귀로 규정된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추가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 프레딕터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넣으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동조성이 신경증에 미치는 영향이 오프니스의 범주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가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빨간색은 오프니스가 좀 낮은 사람, 파란색은 오프니스가 좀 높은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 간의 분포가 다른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여기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이 95% 신뢰 구간이거든요. 신뢰 구간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통해서, 겹치면 뭐 유의한 차이가 없겠지만 안 겹치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외향성 이런 거 보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라인이 밑에 있고 다른 거랑 좀 안 겹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외향성에 따라서 그래프를 여러 가지를 나눠서 그려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외향성이 낮은 거, 중간이고 높은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거에 따른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보시면 되는데, 요 말고 고스트 라인을 지우면 다른 거랑 비교를 안 한 얘네들만, 이제 얘네 순수한 이 데이터상의 리그레션 플롯이 나오고, 얘를 누르면 앞에 거랑 비교해서, 가운데 거랑 비교해서 낮은 게 어떤지, 가운데 거랑 비교해서 높은 게 어떤지,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실제로 모든 데이터의 포인트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어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이게 어떤 강점이 있냐면, 실제로 제가 만든 PPT를 보시면 시각화 도구가 복잡한 게 많은데 지금 플렉스 플랫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플랫 같은 경우는 그냥 선 하나만 그어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평균과 뭐 표준 오차만 시각화할 경우 점이 있고 뭐 이렇게 표준 오차만 이렇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 데이터상의 점들이 다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보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픈니스와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데요, 이 독자들에게 실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연구자도 뭔가 이상치나 비선형성 이런 패턴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고, 이 실질 통계적 수치나 표만 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데이터의 전반적 패턴을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관이 발달된 분들은 데이터의 패턴을 통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핵심적인 함의를 발견하는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모형을 좀 쉽게 시각화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분석을 했을 때 그거를 좀 이렇게 눈에 쉽게 보여주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뭐 얘가 좀 유연하게 이제 그래프를 잘 알아서 그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그리지? 종속 변수만 하나만 넣으면 히스토그램 그리고, 아니면 독립 변수까지 넣으면 실제로 아까처럼 회귀선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의 응용을
해주는 거에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예측 변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에이스다 하면 실제로 뭐 히스패닉인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라티노인지에 따라서 자살 사고의 평균과 신뢰 구간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측 변수가 명목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분산 분석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알려주고요. 다른 식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외로움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이런 이제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성별을 페널티 베리어블이라고 사용을 하면 남자, 여자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이제 회귀선을 식을 가정했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미국 데이터들은 이제 메일, 피메일 말고도 뭐 소수자들에 체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지만 얘네들이 보여주는 라인이 어떤지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그래프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분석이 어려운 것들도 사실은 인공지능은 분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같이 제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때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프를 굉장히 좋죠. 실제 논문에서들 보시면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이 매핑 하자, 플렉스 플랫으로 하자 라고 해서 이런 거 그려볼 수도 있고, 이분도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활용을 했다. 앵거가 릴레이션십 디피컬티에 가는 거를 플라시보, 트리트먼트 A 집단, B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음영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기준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이거는 이 논문이며 플렉스 플랫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한 거고, 뭐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죠. 그런데 이제 R 패키지로 써야 돼서 R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가 좀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다모비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논문들, 이런 것들 방금 했던 이 플렉스 플랫으로 여러 가지 분포나 히스토그램을 보고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 플렉스 플랫을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 분석인데 각 이 워커홀리즘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슬립 퀄리티가 낮은 사람, 중간인 사람, 높은 사람들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시각화하면 독자들이 읽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게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숫자가 적혀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모형을 시각화해서 보이면 이 어떤 분석을 사용하는지에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진 데이터가 모양이 리그레션이 아니라 어떤 3차원 데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식을 바꿔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다른 접근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외로움, 다른 거 해볼까? 외로움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라인이 잘 만들어지면 그럼 그냥 이렇게 생긴 거면 그냥 회귀가 낫겠다, 이렇게 뭐 결정해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활용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 아까 옆에 이제 AJ 스태트 플랫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시각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에서 사용할 만한 상관 행렬 있잖아요. 행렬에 나오는 상관 계수들을 좀 색이 진할수록
상관이 좀 작은 거, 그리고 허연 거는 상관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시각화해서 변수들의 상관 행렬을 조금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히스토그램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논문에서 좀 주요한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사실은 다 출간이 돼 가지고 뭐 흑백으로 막 찍고 막 화질도 약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다 디지털 자료로 나오니까 이런 그림을 여러분의 연구 결과에 맞게 잘 넣어서 좀 보고를 해주면, 실제로 보는 사람도 실제 데이터가 찍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투명하다, 데이터를 잘 공개되어 있다 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